사실 누가 봐도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은데 이거를 보통 20년 길게 한 30년 40년까지 참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왜 참게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버틸 수 있는지. 조희정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황혼이혼 말씀드리고 있어요. 제가 황혼이혼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황혼이혼이 이렇게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정도 수준 안 되면 난 아직 괜찮아. 난 아직 구제 가능성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실 누가 봐도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살지 싶은데 이거를 보통 20년 길게 한 30년 40년까지 참고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왜 참게 되는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이 없어서 이혼을 못 합니다. 아이고 슬퍼라. 자, 이게 왜냐면요. 보통 이제 외벌이 가정에서 이게 황혼이혼이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 혼자 벌어요.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벌지 못하고 그 혼자 벌어서 그 가족이 간신히 이제 먹고 살 만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예를 들어서 혼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내가 자립이 되냐?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뭐 전세금 얼마 한 2억 원 정도 있는데 이거 짜게 가지고 1억씩 만약 짜긴다 하면은 사실 지금 웬만한 집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당장 빈곤층으로 막 굴러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황혼이혼 하게 된 제일 중요한 원인, 그렇게 오랫동안 결혼이 지속되는 제일 중요한 원인, 이 원인은 돈 때문이에요. 급여하고 재산을 쪼개면 당장 생활 수준이 너무 낮아지거나 아니면 살 수 없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뭉쳐서 사는 거예요. 뭉쳐서 살 때 어떻게 산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서 산다.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남편이요. 문 열고 퇴근했다. 이제 현관문 열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내는 거실에 앉아있다가 싹 외면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주말에는요. 남편이 예를 들어 집에 있다. 그러면 아내가 싹 입 닫고 조용히 피해서 나가버려요. 아이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이분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나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살지.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요인은 아이들이에요. 아이들.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눈에 걸려서 밟혀서 내가 이혼을 못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마음속에 아이들 대학 가면 이혼한다. 졸업하면 이혼한다. 애들 결혼하면 이혼한다. 이렇게 시한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경제적 능력만 되면 이 황혼 이혼보다는 차라리 그냥 빨리 정리하고 아이들을 좀 더 평온한 과정에서 자라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많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좀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제를 회피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어. 라고 해서 문제를 턱턱턱턱턱 해결하는 분이 있고, 문제가 있어. 그러면, 아, 몰라. 하고 이렇게 피해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피 성향이 강한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대체로 황혼이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불행한데 그 불행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렇다고 끝내지도 않고 그냥 피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이 회피 성향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결혼하면 위험한 남자 유형 거기 사회에 제가 좀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동안 보니까 문제를 회피하는 분들이 대체로 오랫동안 문제를 회피하다가 결국은 더 이상 회피가 안 돼서 황혼이혼을 하는 경향이 있더라. 제가 그거를 발견을 했습니다. 네 번째 요인은요. 제가 보니까 성격적으로 굉장히 인내심이 강하고 책임감이 강하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대체로 황혼이혼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잘 참아요. 어떠한 상황이 돼도 잘 참고 나의 고통에 무관심해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나의 자존심, 내 체면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내가 결혼했으니 이걸 지켜야지. 또 내 애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잖아.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도 참고 또 참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존심도 엄청나게 강하죠. 예전에 상담을 했었는데 겉으로 보면은요 너무 훌륭한 부부예요. 한 분은 교수고요. 한 분은 고위 공무원입니다. 자녀들이요. 아 진짜 다 스카이 갔어요. 강남에 집 있고요. 건물도 있어요. 자, 누구나 보면 다 부러워하죠. 이분들 이제 50대 중반이셨는데 근데 그 아내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다짜고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죽고 싶대요. 그래서 선생님 왜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 왜 죽고 싶으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들 다 부러워할 만한 조건인데. 이제 그런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분이 젊은 날에 남편을 만나가지고 산 거죠. 근데 남편이 굉장히 권위적이었고요. 시댁도 또 엄청난 압력을 줬는데 이분이 엄청 인내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그걸 다 받아먹은 거야. 다 받아들여서 완전 조선시대 여인을 살았다고요. 야 정말 아무도 그걸 몰랐어요. 친정에도 말을 안 했어요.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참고 또 참다가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온 거예요. 자기는 더 이상은 못 참겠는데 그런데 이혼을 하자니 아이들도 걸리고 남의 이목도 걸리고 그렇다고 이걸 참자니 더 이상은 못 참겠고 그냥 그러면서 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살하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자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고 우리 정신과 가서 우울증 치료부터 받읍시다. 심각한 우울증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가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참 힘들었죠. 우울증 치료 몇 달 받으시고 나서 좀 상태가 좋아지셔서 그때 이혼 결심을 하시고 좀 시간이 걸렸지만 어찌됐거나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재산을 받고 이혼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분이요 처음에는 막 죽고 싶다고 하더니 나중엔 굉장히 명랑해져서 오셨어요. 여기서 제가 한마디 저한테 오셔가지고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요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결혼 생활에 불행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대부분 굉장히 자존심 강한 분들이 이래요. 내 문제를 바깥에 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대부분 다 책임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하자니 아이들도 걸리고 남의 이목도 걸리고 부모한테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내가 이걸 계속 하자니 나는 숨막혀서 죽을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내가 세상에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냥 손목을 그어버렸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러다가 불행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자살 기도를 하다가 병원에 실려가기도 하고요. 공황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 저는 정신과 치료를 권합니다. 인간은 다 약한 존재고요. 자기를 강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의 마음은 굉장히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터 같다고 생각해요. 버터를 이렇게 뒤에서 막 무거운 돌 같은 걸 누르면 어떻게 되죠? 버터가 짜부라지겠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은요. 굳센 의지력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럴 때 혼자 힘으로 이기려고 들지 마시고요. 현대의학의 힘을 빌려서 항우울제, 항불안제, 수면제 이런 거 좀 먹고요. 자기 마음을 좀 다잡으면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합시다. 이혼을 할 건지 내가 더 노력을 할 건지 그렇게 하는 게 훨씬 좋더라고요. 저는 많은 분들한테 이런 권유를 했고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변호사님 말 들어서 정신과 가기를 잘했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네, 꼭 한번 들어주시기 바래요.